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태생리, 축상경화입니다. 콜레스테롤, 염증세포가 관상동맥벽에 쌓여서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역시 축상경화가 되겠습니다. 플라크 럽처, 플랫 형성입니다. 얇아진 플라크 껍질이 터지면서 혈소판이 달라붙고 피딱지,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플라크 럽처, 클랫이 형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 완전 폐색, 소혈 배사가 일어납니다. 혈전이 혈관을 15에서 30분 이상 100% 막으면 심근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배사되겠죠. 죽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염증 반응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염증 세포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섬유 악효질 반흔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축력이 저하되고 만성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흔이라고 했는데 이 반흔이라는 것은 스카, 흉터를 얘기하는 건데 심근경색으로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 근육은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근육이 아니라 단단한 섬유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을 반흔 형성, 섬유화, 파이브로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근경색의 병태 생리가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가역적 위험 요인, 되돌릴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유전적인 거겠죠. 나이, 성별, 가족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역적,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 증후군, 흡연, 음주, 스트레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기, 과도한 염분 섭취,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 이런 것들은 가역적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이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방사통, 왼쪽 어깨부터 팔, 턱 등 상복부까지 통증이 느껴집니다. 신경 증상은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창백해지고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폐우리혈과 좌심실 기능 저하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부정맥, 희민성 쇼크, 심실세동 등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 세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상 증상, 가슴 통증이겠죠.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두 번째 EKG에서 ST 분절 상승입니다. ST 엘리베이션, 스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상승, 넌 스템이 ST 분절이 상승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심근효소 상승입니다. 대표적인 게 트로포닌인데 이 트로포닌 효소가 상승하면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이 세 가지가 다 나왔다 그러면 MI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스테미하고 넌 스테미 맞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테미는 ST 분절이 상승하는 겁니다. 엘리베이션이 있는 거고 넌 스테미는 ST 세그먼트가 정상이거나 하강, T 웨이브 인발전이 있을 때 넌 스템이라고 보는데 요 EKG 모습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언스테이블 엔자이나하고 감별하기 위해서는 요 심근효소 프로포닌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프로포닌 수치가 상승돼 있다. 그러면 심근개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니까 넌 스테미로 감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관류 치료는 스테미인 경우에는 즉시 PCI를 하거나 피브리노라이시스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넌스테미는 빠른 PCI가 필요하긴 하지만 응급성은 상대적으로 스테미와 비교했을 때는 응급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넌스테미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이거는 모두 ST 분절, ST 세그먼트가 상승이었고
증상도 비슷해서 혼동되기 쉽지만 핵심적인 차이점은 심근세포의 손상 여부입니다. 그래서 트로포닌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신근 요소가 CKMB가 있는데 CK를 살펴보겠습니다. CK는 전신 근육에서 나오는 효소로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제가 CKMM인데 이게 95%를 차지하고 골격근입니다. CKMB 이게 심장 근육에서 나오는 거고 일부 골격근에서도 나옵니다. CKBB 이거는 뇌에서 나오는 효소입니다. CKMB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심근경색 시 3시간에서 12시간 내에 상승이 나타납니다. 24시간일 때 피크를 치고 48에서 72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2, 3일이 지나면 정상화됩니다. 근데 이게 골격근에도 약간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심장 특이적이지는 않습니다. 심근 특이성은 중간 정도인데 이 트로포닌은 심장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근 특이성이 매우 높아서 감별하려면 트로포닌 검사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를 보겠습니다. MI에서는 심장 근육이 죽으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시간이 생명이 되겠습니다. 치료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약이 아스피린, 플라빅스, 헤파린을 쓰게 되는데 이 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는 둘 다 항혈소판제입니다. 항혈소판제. 작용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아스피린은 COX1, 사이클로옥시제나제 요거를 억제하는 건데 플라빅스는 혈소판 표면의 ADP 수용체 요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출혈이 나게 되면 출혈 부위로 이 혈소판이 응집하게 됩니다. 응집하는 거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1차 지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드시는 분들이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할 때 출혈 경향 때문에 일주일 정도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혈소판 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소판 수명이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약을 끊고 7일 정도는 기다려야지만이 혈소판이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파린을 보겠습니다. 헤파린은 뭐냐면 아까 요게 혈소판이 가가지고 지혈을 하는 게 이게 1차 지혈을 한다 그랬죠. 1차 지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응고인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응고인자가 그 혈소판 위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피브린 그러니까 섬유소망입니다. 섬유소망이 요 혈소판 위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나지 않도록 응고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헤파린은 항응고제니까 이 작용을 억제하는 겁니다. 헤파린은 주사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놓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중단하면 빠르게 그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막힌 길을 뚫어주는 재관류 시술이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PCI, 블루닝하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겁니다. 1차 이 PCI는 도어 투 벌룬, 병원에 도착한 시점부터 풍선을 벌루닝 하는 데까지 90분 이내에 시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 1차 PCI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피브리노라이시스, 혈전 용해제 TPI죠.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도어트 니들, 병원에 도착한 곳부터 주사를 놓을 때까지 30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CI가 불가능하거나 2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될 때 증상 시작 후 12시간 이내 그리고 출혈 위험이 낮으면 피브리노라이시스 혈전 용해제를 사용한 후에 전원을 하게 됩니다. 이 피브리노라이시스는 전신 출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뇌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근보호 및 2차 예방을 위해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카디아 리해빌리테이션, 심장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에 참여를 해서 2차 예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 치료 후에는 침상 안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 24시간은 ABR,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다음에 활동 시작 시점은 언제냐면 통증이 없고 ST 분절, 심근 효소가 안정된 후에 14에서 48시간 내에 활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좌위 시링 포지션을 허용하는 시점은 혈압이 안정되고 흉통이 없고 부정맥이 없을 때 시링 포지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허용 시점은 혈압 맥박이 안정되면 보행 연습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침상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복도 걷기 등으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2차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약물을 꾸준히 잘 복용해야 되겠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개선해야 됩니다. 먹는 거, 운동, 금연,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심장 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에코, 심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BMP, 혈액 검사를 해서 조기의 변화를 감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BMP는 좌심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후 2차 예방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초음파 검사, 이젝션 프랙션 이거는 실제 펌프기, 심장의 펌프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고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운동으로 남은 심근을 활성화시키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심장 재활 3단계를 보겠습니다. 1단계는 급성기 재활입니다. 입원 중에서 하는 건데 발병 후 24시간, 48시간 지나고 안정기에 진입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초 체력 회복과 혈전 재형성 방지, 폐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침상 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이라든지 발끝 당기기 운동, 좌위 앉아 있는 거, 침상 옆을 걷기, 그 다음에 병실 내 걷기, 복도 걷기로 점점 활동을 넓히고 기본 호흡 운동, 기침법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2단계 외래 재활입니다. 회복기 퇴원 후 1에서 3개월 시점이고 외래 심장재활 클리닉에서 하게 됩니다. 개인 맞춤 유산소 운동, 트레드밀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초기에는 EKG, 혈압, 세츄레이션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심근 운동은 부하 없이 저강도로 가볍게 시작하고 이 기간이 심장 기능 회복의 골든타임이 되겠습니다. 3단계 유지기입니다. 셀프 관리입니다. 셀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후부터 가정에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심장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자가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외래에서 받아온 약물을 복용을 하고 식습관, 금연을 유지합니다. 필요시 지역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재활은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평생 습관화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